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우니 어느덧 결말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체를 알 수 없었던 소미의 과거와 그녀가 그토록 집요하게 쫓아왔던 남성의 진짜 정체가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그 인물은 다름 아닌 과거 영등포 백상어라는 별명으로 악명을 떨쳤던 강력계 형사 강정구였습니다. 예고편에 등장한 과거 장면에서 낙주는 굳은 표정으로 강정구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고 강정구는 담배를 건네며 여유로운 태도를 보이죠. 이 모습은 두 사람 사이에 얽히고 설킨 과거사가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과연 낙준과 강정구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사실 낙준은 경찰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회상 장면에서 낙준이 강정구의 이름을 부르며 대면하는 모습은 이들이 단순히 아는 사이가 아닌 깊은 과거를 공유한 관계였다는 점을 암시합니다. 특히 강정구가 산에서 뭔가를 파헤치는 장면,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낙준의 격앙된 표정은 단순한 재회가 아닌 비극적인 사건과 연관된 과거를 떠오르게 만듭니다. 낙준은 어떤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거나 밝히려다 역으로 간첩 혐의를 받고 고문까지 당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다리를 크게 다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런 부연 설명 없이 병원에 혼자 누워있고 그를 찾는 이 하나 없이 쓸쓸히 치료받는 모습은 그가 사회적으로도 철저히 외면당한 존재였음을 보여주고 있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그의 처지는 보는 이로 하여금 깊은 연민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사건은 소미와도 깊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소미는 과거 해숙의 친구였던 강희옥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했던 인물이었죠. 어린 시절 해숙과 함께 등하교를 하며 가족처럼 지냈던 그녀는 바로 지금의 소미였던 것입니다. 드라마 초반에 나온 강신의 딸이라는 대사와 이름이 직접 언급된 희옥이라는 호칭은 시청자들에게 그녀의 본명을 은연중에 암시한 폭선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릴 적엔 해숙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지만 성인이 된 강희옥의 모습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녀가 인생의 가장 큰 비극, 즉 아이를 잃은 충격으로 인해 삶 자체가 멈춰버렸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녀는 현실을 부정한 채 자신만의 기억 속에 갇혀 살아왔고 그 결과 소미라는 이름으로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이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기억 형벌과도 깊은 관련이 있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중요한 점은 강정구가 바로 소미의 친오빠였으며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존재인 아이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소미는 일생일대의 상실감을 겪게 되었고 오빠에 대한 깊은 원망을 품게 되었죠. 하지만 강정구는 그 죄를 인정하기는커녕 사건의 진실을 감추기 위해 모든 책임을 낙준에게 전가했습니다. 그 결과 낙준은 이유 없이 고초를 겪으며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것이죠. 그렇다면 목사는 누구였을까요? 그는 바로 그 아이, 즉 소미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 앞에 홀로 버려진 채 살아온 그는 생애 대부분을 엄마라는 존재를 그리워하며 보냈고 우연히 해숙을 만나며 처음으로 엄마 같은 포근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해숙과 목사의 따뜻한 교감은 때때로 진짜 모자 사이를 연상케 하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흔들기도 했죠. 그런 점에서 해숙이 목사에게 보여주는 돌봄과 위로는 어쩌면 소미가 전해주지 못했던 어미의 마음을 대신 전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번 8화에서 소미는 무심결에 만든 꽃반지를 낙준의 손에 끼워주며 자신의 애정을 은근하게 드러냅니다. 낙준은 당황스럽지만 그 손길을 쉽게 거두지 못했고 나중에 이를 알게 된 해숙은 복잡한 감정을 억누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호의 이상으로 받아들여졌고 몇몇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과거에 감춰진 감정선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혹은 불륜 관계였던 게 아니냐는 추측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정말 그런 관계였다면 왜 낙준은 소미의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을까요? 이는 단순히 외모의 변화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녀의 기억이 의도적으로 봉인되었거나 낙준의 기억 속에서 지워진 존재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소미가 환생한 존재라면 그녀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한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이번 회차의 핵심 주제는 단연 환생이었습니다. 해숙의 시어머니가 다음 생을 선택하며 환생을 하면 전생의 기억은 전부 사라진다는 설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죠. 하지만 소미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그녀는 환생한 존재로 보이지만 전생의 감정과 단편적인 기억이 여전히 남아있는 듯한 특별한 사례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일부 시청자들은 소미가 단순히 다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곁을 떠났다가 되돌아온 존재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죠. 심지어 어떤 시청자들은 소미가 낙준이 키웠던 반려견으로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사람으로 환생해 돌아온 것이 아니냐는 과감한 상상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낙준이 직접 언급했던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는 강아지의 존재, 그리고 소미가 처음부터 낙준의 이름을 알고 있었던 점은 이러한 해석에 더욱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소미가 낙준을 향해 품은 감정은 단순한 연모가 아닌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충성과 애정의 형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정이 현재의 인간관계 속에서 애틋한 사랑으로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겠죠. 이번 예고편에선 강정구와 몸싸움을 벌이던 낙준이 위기에 빠진 순간 소미가 갑작스럽게 등장해 초인적인 힘으로 그를 구해내는 장면이 인상 깊게 그려졌습니다. 그동안 순하고 엉뚱한 이미지로만 비춰졌던 소미가 갑자기 강정구를 제압할 만큼 강한 힘을 발휘한 장면은 시청자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를 통해 낙준은 처음으로 소미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 그녀가 가진 단편적인 기억들이 어쩌면 자신의 과거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서 인물들 사이에 얽혀있던 감춰진 진실들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결국 해숙, 낙준, 소미, 그리고 강정구까지 이 모든 인물들이 하나의 비극적인 과거 사건을 중심으로 맞물려 있으며 그로 인해 천국과 현실을 넘나드는 복잡한 인연의 퍼즐이 하나둘씩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해숙, 낙준, 소미, 그리고 목사. 이들이 단지 천국에 우연히 모인 낯선 이들이 아니라 각자의 고통과 상처를 껴안고 살아온 인연이라는 사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과거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으며 각자의 삶과 죽음 그리고 환생의 흔적을 공유한 특별한 관계였던 것이죠. 처음엔 단순한 사연 정도로만 보였던 이들의 연결고리가 이제는 하나의 굵은 서사로 엮이며 드라마는 단순한 환생 판타지를 넘어선 진한 인간극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인물들이 겪은 고통의 편린이 하나씩 퍼즐처럼 맞춰지며 조용하면서도 깊은 여운을 남기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을 맺을지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과연 어떤 진실이 또다시 드러날까요? 천국이라는 공간 속에서 교묘하게 뒤엉킨 이들의 과거와 현재, 기억과 상처, 그리고 환생의 의미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로 연결될지 기대가 큽니다. 소미의 정체, 낙준이 잊고 있었던 기억, 그리고 목사의 뿌리 깊은 과거가 하나의 진실로 맞닿는 순간이 머지않아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진실은 단지 놀라움에 그치지 않고 시청자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뭉클한 여운을 남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드리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